내 남편과 내 가장 친했던 친구가 나를 동시에 무너뜨리고 있었다는 걸 언제쯤 알았을까요? 그들은 저를 미친 여자처럼 만들고 제 가족도, 제 직장도, 제 정신까지도 조용히, 천천히 모두 빼앗아갔습니다. 하지만요, 그들이 정말로 놓친 게 딱 하나 있었어요. 저는 그렇게 쉽게 무너질 여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한 편의 삶을 조용히 들려드릴게요. 지금부터 전해드릴 이야기는 누군가 실제로 겪었던 일이며 우리 주변에서도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서연아, 너 요즘 좀 이상해졌어. 무슨 일이 있어? 남편 이도현의 말투는 어딘가 부드러운 듯 하면서도 살짝 날카로웠다. 정서연은 한참을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그게 문제야. 넌 항상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도 모른다니까. 그 말은 화살처럼 꽂혔다. 서연은 평범한 여자였다. 39, 결혼 10년 차, 아이 없이 남편과 둘이 사는 작은 아파트. 가끔은 남편이 바빠서 외롭지만 그래도 나쁜 결혼은 아니라고 믿었다. 그 믿음이 무너지는 데는 오래 걸리지 않았다. 요즘 남편이 늦는 날이 잦았다. 회식이라더니 셔츠에 은은한 향수 냄새. 잠든 줄 알았던 새벽, 그가 씻는 소리에 눈을 떴고 휴대폰을 몰래 열어봤다가 화면에 뜬 근주. 서연은 손이 떨렸다. 차은주. 그 이름이 주는 울림은 단순한 질투가 아니었다. 은주. 대학 시절 그녀의 가장 가까웠던 친구. 그러나 어느 날 서연의 첫사랑을 두고 다퉜던 뒤로 연락이 뚝 끊겼던 사람. 여보, 은주가 누구야? 도현은 눈빛 하나 흐트러지지 않고 대답했다. 회사 후배야. 왜? 질투나? 질투. 아니, 공포. 그게 더 가까웠다. 도현은 요즘 이상했다. 눈빛도, 말투도, 무엇보다 그의 터치 하나하나가 낯설었다. 시어머니 강미라는 어느 날 조용히 찾아왔다. 서연이, 너 요즘 약을 먹어야 되는 거 아니니? 네. 우울한 거, 감정 조절 안 되는 것. 그런 건 빨리 치료해야 돼. 우리 도현이 힘들잖니. 서연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들은 한 통속처럼 보였다. 밤늦게 거실에서 도현의 전화를 엿듣게 된 날, 이응, 은주야. 걱정 마, 서연이 이제 곧 병원 가게 될 거야. 그 말에 서연의 손에서 컵이 떨어졌다. 병원. 정신과? 그제서야 퍼즐이 맞춰졌다. 이들은 그녀를 정신질 환자로 몰아가려는 중이었다. 정서연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그녀의 인생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이틀 뒤 시어머니 강미라는 서연을 데리고 정신과에 갔다. 그냥 가볍게 상담만 받아보자. 요즘은 다들 받아. 스트레스 받는 세상이잖니. 서연은 묘한 억지 미소를 지으며 따라 나섰다. 진료실 안, 의사는 형식적인 질문만 몇 개 던졌다. 불면증 있으세요? 기분이 자주 가라앉나요? 죽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서연은 잔이유만 반복했지만 의사는 마지막에 조용히 말했다. 가벼운 우울 증상입니다.
약을 조금 드릴게요. 서연은 고개를 떨궜다. 처방전엔 항우울제가 적혀 있었다. 그날 밤 남편 도현은 말없이 밥을 먹었다. 서연은 조심스레 말을 꺼냈다. 정말 내가 이상한 걸까? 도현은 숟가락을 내려놓고 서연을 똑바로 바라봤다. 넌 예전과 달라졌어. 표정도 말투도. 내가 널 걱정해서 그러는 거야? 넌 지금 너 자신을 잘 몰라. 가스라이팅. 말로 조이고 감정을 흔들어 서서히 스스로를 부정하게 만드는 기술. 그 밤 서연은 처음으로 거울을 오래 바라봤다. 며칠 후 서연은 집 근처 카페에서 어떤 여자를 마주쳤다. 단발머리, 긴 코트, 커피를 들고 테라스에 앉은 모습은 어딘가 낯이 익었다. 은주야. 그녀는 고개를 돌렸다. 잠시 정적이 흐르고 그제야 익숙한 미소가 입꼬리를 그렸다. 오랜만이네, 서연아. 그 순간 서연은 몸이 굳었다. 그 미소는 자기 첫사랑을 가로챈 뒤 사라졌던 친구의 미소. 그날 이후 은주는 서연의 그림자처럼 자꾸 나타났다. 회사 근처, 서연의 단골 미용실, 심지어 예전에 다녔던 요가 학원까지. 왜 그녀는 자꾸 나를 따라다니는 걸까? 서연은 도현에게 조심스레 물었다. 은주, 오랜만에 봤어. 예전엔 친했었는데. 도현의 얼굴이 굳더니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 얘기 꺼내지 마. 내가 망상하는 것 같아서 소름 돋아. 뭐? 요즘 넌 현실과 상상을 구분 못해. 이러다 큰일 나. 내가 그렇게 불안정하니까 사람들이 널 이상하게 보는 거야? 서연은 입술을 꽉 깨물었다. 이건 망상이 아니라 기억이다. 그리고 그날 밤 서연은 도현의 옷장 안에서 여자용 속옷 하나를 발견했다. 그건 분명 차은주가 대학 시절 즐겨 입던 브랜드. 이제는 확신했다. 이 두 사람은 서연을 지우기 위해 작정하고 손잡은 악마들이었다. 그러나 아직 서연은 무너질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증거를 모으기 시작했다. 도현의 휴대폰 위치 추적에 은주의 SNS 캡처. 둘의 통화 녹음. 그녀는 알았다. 지옥은 지금부터가 시작이라는 걸. 시어머니 강미라는 어느 날 대놓고 말했다. 너 솔직히 병원 좀 더 다녀야 하는 거 아니니? 서연은 조용히 고개를 들었다.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요즘 말투도 이상하고 표정도 딱딱하고. 도현이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자꾸 혼잣말도 하고 그런다며. 그건 나도 겪어봐서 알아. 며느리가 정신적으로 아프면 집안 다 망가져. 그래서 미리미리 잡아야 해. 망가진 건 내가 아니라 이 집인데. 서연은 속으로 삼켰다. 다음 날 서연은 친구 정민에게 전화를 걸었다. 유일하게 남은 가끔 안부를 주고받던 대학 동창. 미나, 나 요즘 좀 이상하지? 서연아,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혹시 내가 예전보다 이상해졌다고 느껴졌어? 정민은 잠시 머뭇거렸다. 사실 며칠 전에 은주한테 전화 왔었어. 은주, 너한테 너 상태 안 좋다고. 혹시 나한테 헛소리하면 너 더 망가질 수 있으니까 조심하라더라.
서연은 그대로 핸드폰을 내려놓았다. 이제 친구들마저 등 돌리기 시작했다. 은주는 사람들을 조용히, 서서히, 하지만 확실하게 조종하고 있었다. 한 번은 서연이 다니던 미용실에 가니 디자이너가 수군댔다. 요즘 뉴스 보니까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사람들 많더라. 우리 샵에도 그런 분 왔다가 사고 난 적 있어서. 그 말투, 그 시선. 서연은 뼛속까지 소름이 끼쳤다. 이제 남은 건 단 하나, 직장. 그곳만은 아직 서연의 피난처였다. 하지만 도현은 그마저도 흔들기 시작했다. 회사에서 이도현은 상무였고 서연은 계약직 마케팅 대리였다. 도현은 인사팀에 슬쩍 말했단다. 서연이 요즘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 보여요. 혹시 실수가 생기면 대비해 두세요. 며칠 뒤 서연은 부장에게 들었다. 계약 올해까지만 하자. 그동안 고생했어. 와르르. 서연의 마지막 버팀목이 무너졌다. 그날 밤 서연은 거실에 앉아 은주의 SNS 계정을 훑었다. 사진첩 속엔 도현의 손, 도현이 입은 셔츠, 심지어 자신이 버린 커피잔까지. 은주의 배경 속에 은근히 드러나 있었다. 이건 자랑이었다. 은주는 서연에게 내 자리는 이제 내 거리라고 조용히 외치고 있었다. 다음 날 서연은 병원에서 추가 약을 받았다. 복용량이 늘었다. 식욕이 없었고 밤에 자다 깨는 횟수가 늘었다. 거울을 보았다. 눈 밑에 다크서클, 입술에 생기 하나 없고 살은 4kg이나 빠져 있었다. 이게 나야? 그러던 어느 날 서연은 집안에 설치된 작은 도청기기 하나를 발견했다. 화분 및 아무도 손대지 않던 그 작은 틈 사이에 블루투스 녹음기기가 숨겨져 있었다. 심장이 쿵 내려앉았다. 이건 은주나 도현이 설치한 것일 수밖에 없다. 그날 밤 서연은 도현이 씻으러 간 사이 그의 휴대폰을 열었다. 갤러리, 녹음 파일, SNS 비밀 계정까지 뒤졌지만 도현은 치밀했다. 딱 한 폴더, 비밀번호가 걸린 보안 폴더만 빼고 모든 흔적은 지워져 있었다. 하지만 메일함을 보던 서연은 우연히 하나의 이름을 발견했다. 민서 법무사무소. 도현과 은주가 공동명의 서류를 준비하고 있는 정황. 그리고 서연 이름으로 된 위임장 서류. 그 서류엔 자신도 모르게 찍힌 도장이 있었다. 이건 뭐야? 이제 그녀는 뺏기기 전에 되찾아야 했다. 자기 자신도, 인생도, 정신도. 서연은 은주를 제대로 상대하기 전 그녀가 누군지부터 다시 확인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기억 속 은주는 늘 당당했고 예뻤고 그리고 남의 것을 탐내는데 거리낌이 없었다. 과거의 실마리. 대학 시절. 은주는 서연의 첫사랑 한지훈과 짝사랑 관계였다. 하지만 지훈은 서연을 좋아했다. 둘은 사귀었고 그 일로 은주는 서연과 다투다 연락을 끊고 사라졌다. 그런데 이상했다. 그날 이후 지훈도 은주도 동시에 사라졌다. 그땐 그저 서로를 잃은 슬픔에 서연은 깊게 파고들지 못했다. 하지만 지금 서연은 그 당시 지훈의 이름을 검색했다. 결과는 3년 전 자살. 직장 상사의 횡령 사건에 연루되어 억울하게 구속된 후 보석 중 투신.
심장이 무너졌다. 그리고 본능적으로 느꼈다. 은주가 이 일에 관련되어 있다. 은주의 그림자. 서연은 은주의 SNS를 다시 정독했다. 그중 오래된 사진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희성그룹. 김전무님 감사합니다. 희성그룹. 지훈이 마지막으로 다녔던 회사, 그리고 그 이름은 지훈을 고소한 회사 측 고위 임원이었다. 서연은 희성그룹 전 직원 모임 카페에 가입해 옛 글들을 하나씩 뒤졌다. 그곳에서 익명의 댓글 하나를 발견했다. 김 전무의 내연녀가 지훈을 내부 고발했다고 들었어요. 그 여자, 회사 여기저기서 조심하라고 소문 많았죠. 그리고 프로필을 보니 드러나는 퍼즐. 은주는 서연과의 과거 인연을 일부러 숨긴 채 지훈의 인생을 무너뜨렸다. 그리고 이도현과 연애를 시작한 것도 지훈의 자살 이후였다. 지훈이 죽고 서연은 멘탈이 무너졌고 그 틈을 타 은주는 도현에게 접근했다. 지훈, 서연, 도현. 모두 하나의 선으로 연결된 퍼즐. 이건 복수였다. 은주는 과거의 열등감과 집착으로 서연을 완전히 망가뜨리기 위해 몇 년을 계획해 온 것이다. 서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심장이 뛰는 게 아니라 터질 것 같았다. 그녀는 다시 핸드폰을 들었다. 그리고 희성그룹 내부 고발 담당 부서에 메일을 보냈다. 은주의 실명, SNS 활동 내역, 그녀가 자랑하듯 남긴 정보 모두 정리해서. 그리고 조용한 연락 한 통. 며칠 뒤 은주의 휴대폰이 해킹됐다. 그건 서연이 한 일이 아니었다. 윤기훈, 회사 후배이자 서연이 유일하게 믿는 중립 인물이었다. 정 대리님. 저 사실 예전부터 상무님 이상하게 생각했어요. 은주란 사람도 그 둘 회사 돈 움직인 정황이 있었습니다. 서연은 물었다. 도현이 횡령했어요. 기훈은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이제 서연에겐 두 개의 칼이 생겼다. 은주의 과거 자살 사건 관련성, 도현의 회사 자금 유용 정황, 그리고 이 모든 건 이혼 재판 플러스 형사고발이라는 무기로 쓰일 수 있었다. 하지만 서연은 조용히, 철저히 준비하기로 했다. 그들에게서 받은 고통만큼 돌려줄 준비를 천천히 시작한 것이다. 그날 밤, 서연은 불을 끄지 않고 잤다. 거실 불도, 주방 불도, 작은 스탠드도 모두 켠 채였다. 그녀는 이제 어둠이 무섭지 않았다. 진짜 무서운 건 빗속에서 웃는 괴물들이었으니까. 첫 번째 반격 법무법인 방문. 서연은 혼자 변호사를 찾았다. 도현 씨 명의로 된 부동산, 예금, 보험, 그리고 최근 은주 씨와 진행 중인 서류들, 이 모든 게 제가 위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변호사는 조용히 끄덕였다. 증거는 충분해 보입니다. 게다가 도청기기, 위치 추적 기록, 정신병원 강제 입원 유도 시도까지. 가스라이팅이자 사기와 횡령, 명백한 불법입니다. 서연은 이혼소송, 재산분할, 명의도용 고발을 한꺼번에 준비했다. 그리고 형사고소장엔 은주의 실명도 포함됐다. 두 번째 반격 회사의 폭탄 하나, 서연은 기훈에게 부탁했다. 도현이 사내 계좌에서 빼돌린 자료 정리. 기훈은 단 하루 만에 엑셀 파일과 관련 증빙 자료를 정리해줬다. 그걸 서연은 희성그룹 감사실 대표이사 직통 메일로 보냈다. 메일 제목은 단 하나.
이도현 상무의 이중장부 및 내연녀 공모 의혹. 세 번째 반격 은주를 무너뜨릴 사진 한 장. 서연은 은주의 SNS에서 도현과 함께한 사진들을 시간 순으로 분석했다. 그리고 정확히 도현과 서연의 결혼기념일 당일 호텔룸 안에서 찍은 듯한 사진 하나를 찾았다. 시간, 위치, 함께 있었던 정황. 모든 게 그들의 불륜을 입증하는 결정적 증거. 그녀는 그 사진과 함께 서면 진술서를 정리했다. 폭탄 투하 그날의 기자회견. 희성그룹은 이도현에 대한 긴급 인사위원회를 열었다. 서연은 참석하지 않았다. 하지만 기자단에는 익명의 제보서와 함께 피해자 진술 전문 플러스 증거사진 플러스 녹취록 일부가 전달됐다. 그리고 그날 오후 포털 사이트 실시간 검색어 1위. 희성그룹 이도현 상무, 내연녀와 자금 유용 의혹. 도현의 추락. 그날 밤 이도현은 집에 돌아오지 않았다. 은주 역시 SNS를 전부 비공개로 전환했다. 그리고 서연은 도현의 퇴직서 사본과 파면 통지서를 이메일로 받았다. 결국 법정에서 이혼 소송 첫날에 도현은 고개를 숙이고 앉아 있었고 은주는 별도로 횡령방조 및 명의도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서연은 단정한 검은 정장 차림으로 법정에 섰다. 재판장은 물었다. 이혼을 결정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서연은 단호하게 말했다. 남편과 내연녀가 저를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그리고 인간적으로 완전히 파괴하려 했기 때문입니다. 이사 트럭이 들어오던 날 시어머니 강미라는 이 모든 소식에도 연락 한 통 하지 않았다. 서연은 말없이 결혼 10년 동안 살던 그 집을 비웠다. 새로 얻은 작은 전셋집. 방 2칸, 따뜻한 햇살이 드는 거실, 무채색 벽지와 은은한 커튼. 그곳에서 서연은 처음으로 커피를 마셨다. 아무도 없는 공간, 조용한 음악, 무너지지 않는 자신. 살아있다. 그 말이 절로 나왔다. 햇살은 여전히 눈부셨고 공기는 어쩐지 더 맑았다. 작은 베란다엔 화분 하나, 초록색 잎이 바람에 흔들렸다. 서연은 매일 아침 그 잎사귀를 바라보며 작은 다짐을 했다. 나는 다시 나를 살아간다. 이도현은 그 후 언론에서 자취를 감췄다. 은주는 횡령 및 명예훼손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고 어디론가 떠났다. 둘이 다시 만났는지는 서연도 아무도 몰랐다. 그것이 중요하지 않았다. 그들은 더 이상 서연의 세상에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서연은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다. 예전부터 하고 싶었던 플로리스트 자격증. 꽃과 식물을 손질하면서 그녀는 자신 안에 아직 따뜻함이 남아있다는 걸 알게 되었다. 가을 어느 날 서연은 카페 한 구석에 앉아 조용히 커피를 마시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다가와 조용히 말했다. 정서연 씨. 맞죠? 고개를 들자 윤기훈이 서 있었다. 잠깐, 실례될지 모르지만 이제 정 대리님 아니라 정 선생님이라고 불러야 할까요? 서연은 처음으로 환하게 웃었다. 그리고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기훈 씨 고마워요. 지옥을 건너오는 동안 단 한 번이라도 누군가 내 편이 되어준 적이 있다는 걸, 그게 저한텐 참 컸어요. 기훈은 잠시 눈을 피하더니
커피잔을 들어 올렸다. 앞으로는 더 이상 혼자 건너지 마세요. 이제 옆에 사람이 있을 겁니다. 서연은 그 말에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사람들은 모른다. 누군가의 인생이 얼마나 처절하게 망가질 수 있는지. 그리고 그 망가진 인생을 어떻게 다시 한 조각씩 붙여가는지 서연은 알고 있다. 그 모든 걸 직접 겪었으니까. 그녀는 이제 안다. 지옥 끝에도 작은 빛 하나는 존재한다는 걸, 그리고 그 빛은 결국 자기 스스로가 만든다는 것. 오늘의 이야기가 당신 마음에 작은 여운을 남겼다면 조용히 함께 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이 이야기를 계속 전해드리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당신의 이야기도 나눠주세요. 우리네 삶의 이야기, 다음 편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